안녕하세요. 진실 구독자님이 리보세라님 FDA 패스트트랙 가능성과 예상 심사기간 사례들을 요청해 주셔서 자료 조사 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자료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FDA의 패스트트랙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은 120만 명의 세계 8번째로 많은 HIV 감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HIV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2배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사실이 1998년 에이즈 발병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FDA에서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엄격하게 절차를 따지다가는 치료도 못 받고 죽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발단이 에이즈였던 거죠. 패스트트랙은 패스트 말 그대로 빠르게 의약품을 출시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수익 창출이 가능해서 신약 개발 회사들에게는 호재입니다. 리보세라님이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각한 질환, 앞에서 봤던 에이즈, 그리고 암도 이에 해당합니다.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 가능성 있을 때 지정이 됩니다. 자, 일단 리보세라님은 첫 번째는 만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뒤에 뭐뭐 거나면 5할로 또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1이나 2에 해당하면은 이 의학적 미충족 수요 해결 가능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 중에 첫 번째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에는 해당되지 않죠. 리보세라님의 이제 경쟁약들이 사이람자, 옵디보, 론서프가 신약 허가를 각각 14년, 17년, 19년에 받았습니다. 지금 위암으로 다 받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기존 치료법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치료법이 있는 경우에 또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F까지니까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이제 이 의학적 미충족 수요는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존 치료법 약효가 부족한 경우에 효과가 있거나 약효가 부족하다 라고 봤을 때 사이람자, 옵디보, 론서프 모두 OS랑 PFS가 그 위약군보다 높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FDA의 신약 허가 경향성이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으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약들은 다 클리니컬 베네핏, 즉 효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옵디보는 잘 나가는 약 중에 하나죠. 세계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A는 조금 해당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B를 보면 이것도 좀 주관이 좀 들어가겠죠. 또 그 FDA 담당자가 봤을 때는 기존 치료법은 약효가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B,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그 리스폰스라고 하죠. 이것도 약들을 보면은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CR이, 이 R이 리스폰스입니다. 한 명이 나왔으니까 반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TCR, ORR, 뭐 객관적 반응률, 그래서 이 리스폰스도 다 P밸류, 이거는 조금 높게, 이것도 높게 나왔네요. 조금. 근데 사이람자가 CR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뭐한 경우에면은 이제 if죠. 이 앞의 경우에 조건부로 이제 효과가 있거나를 보는 건데, 그 기본적으로 리보세라님은 효과가 다 있다고 나왔죠. OS 외에는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앞에 기존 치료법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C를 보겠습니다. 기존 치료제와 병용하여 효과적 사용이 가능하거나, 현재 기존 치료제랑 병용해서 임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것은 리버세라닌 단독요법만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 볼 수가 없죠.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D를 보면 기존 치료제 대비 독성 및 약물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이건 좀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존 약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부작용들이 현저히 낮았던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뭐 백혈구 감소증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서도 리보세라닙의 부작용 결과는 전체적으로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부작용이 독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주관적인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보겠습니다. 기존 치료제 대비 복양 수능도를 개선하여 심각한 상태를 개선하거나, 자, 복양 수능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정확하게 복용하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충고나 지시를 따르는 정도의 척도입니다.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알약이죠. 그냥 비타민C 먹듯이 입으로 넣고 물이랑 같이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양 수능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죠. 환자가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앞에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심각한 상태를 개선하거나 부분은 뭐 약의 효능을 말한다면 오케이겠고, 다른 의미라면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F는 이제 공급 중단 등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 이제 약이 다른 기존 치료제들이 이제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패스트 트랙 자체가 이거 시간 끌다가는 다 죽겠다 생각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 중단이 생길 가능성은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찍다 깨달았습니다. 이 B 같은 경우에 지금 리보세라닙은 임상 3차, 4차 치료제로 진행을 했죠. 이 말들이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효과가 있거나 라는 말이 1차, 2차 치료를 받다가 이제 3차, 4차로 넘어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은 3차, 4차로 했으니까 지금 OS 외에는 다른 결과들은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B는 만약에 이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라는 말이 1차, 2차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가 없어가지고 3차, 4차로 리보세라닙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라는 뜻이라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저의 주관으로 봤을 때는 여기 B, D, E가 좀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FDA 담당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공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당이 될지 가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혜택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추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엿볼 수가 있고, 자, 신청 시점은 IND 신청 시 프리-NDA BLA 미팅 이전까지입니다. IND는 임상시험 허가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끝났죠. 이미 임상이 끝난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프리-NDA 이전까지입니다. 10월 24일에 프리-NDA가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확률은 240개 약 중에 91개가 돼가지고 대략 37%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예상 심사 기간은 이제 접수 60일 이내입니다. FDA가 그 전에 이제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 2달 정도 기다리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패스트트랙 그 사례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필록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뤘죠. 어제죠. 흑의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대부분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습니다. 필록스는 임상 2상 만에 이제 끝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단어가 나와 있진 않아서 단어가 나와 있는 다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희귀의약품 지정이랑 패스트 트랙은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이제 패스트 트랙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많은 거고요. 그럼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메지온의 유대나필이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패스트 트랙 적용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홀딩스의 온코색도 희귀의약품으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패스트 트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차후 영상에서는 이제 옆에 혁신치료제 지정과 언급드렸던 메지온, 알파홀딩스, 그리고 그 외에 패스트 트랙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